고치는 거. 원조시지 않습니까? 저는 예고편에서 그 장면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고은 씨 역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현장을 딱 들어가셔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야 이거 헌면대 의사마다. MG가 뭐야?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 감독님 급하신 거 없으시죠? 왜냐면 지금 저희 이제 파묘 이야기 할 거라서 이 순간을 위해서 김고은 배우가 이러다 막 신내림 받는 거 아니야? 걱정할 걱정하셨다고 것 했는데 같아요. 네. 그때 이다영 선생님께서 그냥 그럴 일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말씀을 하신 건 이제 어머니인데 어머니께서 니는 그럴 일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신이 실려서 신들린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행위를 해도 일시적일 뿐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접신이 돼서 신의 벌이 내려오고 막 신이 들리고 이럴 사주는 아니니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김고은 씨는 살아있는 사람의 기생이고 우리는 죽어있는 영가들의 기생이에요. 왜냐면 김고은 씨도 어떠한 무대에 올랐을 때는 차림새를 곱게 하고 올랐었잖아요. 우리도 어떠한 굿행위를 할 때 한복을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우리는 행위를 하잖아요. 김고은 씨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배우를 풀고 사니까 니한테 신이 올 리가 없다. 너는 글로 풀고 평생 살면 되니까 무당이 될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치에 들어가라. 그냥 빠져들어가라. 그래서 더 맘 놓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한 번은 탁 노는데 김고은 씨 역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주문을 해왔지. 안 됩니다 할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이거. 자 직업은 따로 있으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안심을 주셔서 더 이렇게 집중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흔들어도 몸을 던질 수 있는 영화에서 전 굉장히 놀랬던 거가 컨버스를 신고 계시는 그 장면도 있었거든요. 컨버스나 스니커즈를 신고 이렇게 한복에 그런 어떤 장면들이 실제로도 연출이 됐는지. 꼭 MG 무당이라서 컨버스를 신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실제로 산신에 가서 이제 구슬하거나 산신제를 올리고 할 때는 구슬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리를 깔고 이게 맨발로 이제 버선 신고 일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흙도 밟아야 되고 파묘하는 현장에서 뭔가 돼지 피거나 뭐 칼도 이러는지 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운동화를 신었던 것 같아요. 옷이랑 사실 이게 되게 힙해 보였어요. 화제가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가서 구슬했으면 맨발로 했겠지. 근데 영화잖아요 영화. 저도 운동화 신을 때 차라리 집신을 신으라 할까. 그 현장이 사실은 가묘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세트라고 들었어요. 세트잖아요. 어머니가 그 현장을 딱 들어가셔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야 이거 헌면대 음산하다. 이 대박. 세트인데 음산했어. 대박 이거 좀 밟아놓고 해야겠다. 그러셔서 저희가 급하게 이제 가서 막걸리랑 뭐 이런 거를 준비해서 우리 감독님들 식사하실 때 내가 가서 오곡도 부렸어요. 묘를 말 그대로 파잖아요. 이 묘를 판다라는 거는 산신에도 알려야 되고 산신에 죄를 어쨌든, 지내야 되는 행위를 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냥 묘만 팔 뿐이잖아요. 혹시나 이거 잘못하다가 여기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스태프들이 있는데 누구 하나 쓰러지면 안 또 되는 안- 그래서 밟고 시작한 거예요. 카메라 밖에서 두 분 되게 엄청 바쁘셨네요. 진짜로 카메라 뒤에서 보시기도 하고 네. 오실 때 또 잔뜩 차에 먹을 거 먹을 있어요. 거를. 제가 오컬트 덕후로서 영화의 대살굿을 많이 보진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굿인지 좀 저 궁금해요. 대살굿은 돼지를 5마리 낳잖아요. 동서 남북 중앙을 얘기하는 말 그대로 파묘잖아요. 그거를 판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나쁜 운기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운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홀리는 거야 돼지 쪽으로. 완전 보시는 거지. 그 돼지에 김고은 배우가 칼을 들고 이제 막 긋잖아요. 막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묘 안에 있는 나쁜 기운과 김고은 배우의 무당이 이제 하림이가 접신하는 거예요. 잠시 꼬시는 거예요. 묘를 다 팔 때까지. 눈을 이쪽에 돌리게 하는. 네. 방향을 돌리면서 대살굿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굿이에요. 원조 입장에서 100점 만점이에요. 그 뱃살굿장면 연기.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최초 공개. 100점 만점에 130점 주고 싶어요. 배우는 배우예요. 하림이도 그렇고 봉길이도 북을 아주 옛날 술법이에요. 북에다가 엽전을 달아놨잖아요. 이거를 양방리를 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지만 1년, 2년 되는 애들도 그렇게 따라서 못해요. 하림이가 칼춤을 들고 이거를 할 때 처음에 할 때 몇 번 해놓으니까 대살굿 할 때 칼을 이렇게 훑으면서 짚을 때 네가 신이 들렸다는 표적을 주려면 몸을 한번 털어라. 바로 할게. 그 장면이 지금 굉장히 바로 화제입니다. 해라. 대본을 좀 읽어라. 그러니까 읽으니까 야가 쭉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배우가 잘 돼야 되는데 최민식 배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딱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아우 너무 잘 됐습니다 이런데 김고은 씨를 딱 보는 순간
너 따라올 것 같아. 눈이 살아있지. 김고은 씨하고 이도현 씨는 눈이 살아있어. 아, 화묘 관련된 무당분들이 하는 유튜브를 다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께서 깜짝 놀라시는 게 무당이 봐도 저렇게 디테일하게 한 거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파묘를 찍을 때 제가 그 현장을 안 가면 조바심이 나요. 자꾸 궁금해. 가서 봐야 돼. 그리고 어머니는 현장을 항상 가시려는 이유가 대살굿은 당연히 그 자리에 갔어야겠고 그 홈부르기 하는 현장에도 꼭 그날 스케줄을 빼서 가셨던 이유가 그 견문이 정말 저희가 쓰는 견문이고 초를 켜고 재물을 놓고 견문을 외워서 사람 앞에 대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귀신이 올지 모르거든. 그 촬영 현장을 지키러 실제로? 가시는 거야. 그냥 굉장히 많아요. 어느 일이 터질지 모른다. 영화지만 화면의 이거는- 수호자시네. 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견문을 하는 화림이도 지키고 사실은 이거를 들고 있는 봉길이가 사실 제일 위험하거든요. 앞에서 화림이가 견문을 하고 징을 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떤 귀신이 실릴지도 모르고 아. 그러니까 항상 모니터 뒤에서 뭐 이런 것도 하시고 제가 제일 우려인 거는 그 현장에 사고가 안 나는 거. 배우들이 안 다치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귀신을 불러가지고 진짜 귀신이 와서 아무 신기도 없는 사람도 깜을 틀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응급사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파묘 현장에 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술도 많이 뿌렸어요. 안전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고는 안 된다. 김고은님과 이도현님의 굿장면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배우들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디테일을 좀 집중적으로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고은 배우님도 그렇고 이도현 배우님도 그렇고 제일 중요시 생각했던 거는 어색하지 않게 무당 역할을 그냥 흉내내는 거가 아니고 정말로 그 배역에 들어가 내가 박수다 라는 이 모습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굿하는 현장에도 몇 번 오셔서 리얼 굿하는 모습을 접해보시고 선생님 보니까 이런 거 하던데 저 이런 거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많이 해주셔서 네, 특히 네, 김고은 네. 배우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휘파람 불 때 이렇게 할까요? 어디를 봐야 되나요? 손동작 어떻게 할까요? 뭐 약간 이렇게 트시는 것도 있었잖아요. 어머니 굿하는 거 보고 막 장군 싣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고춘자 선생님 볼 때 이렇게 하던데 칼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뭐 이런 디테일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물어봐 주셔서 그러니까 더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그럼 제가 감동받았던 건 또 이도현 배우님도 그렇고 견문이나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쓰는 외우기도 언어들이 어렵잖아요. 아니고 말 그대로 견문이라서 그거를 외우려면 이해를 한다기보다 통째로 그냥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오늘 드리면 다음 연습 때 외워오세요. 이걸 외웠기 때문에 그 다음 진도를 넘어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우등생. 우등생 하세요. 네. 어머니한테 이렇게 배울 때도 보면 어머니가 대살굿 하는 현장에도 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네. 대살굿 할 때 어떤 식으로 굿을 하는지 동선은 어느 식으로 맞출지 하는 걸 많이 짜주셨어요. 실제 대살굿을 할 때 어떤 신명을 청을 해서 그 신명이 오셨을 때 어떤 식으로 모션을 취하느냐 그 신명이 왔을 때 어떤 희열을 표현을 하시느냐 미치죠. 원조시지 않습니까? 저는 예고편에서 그 장면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안에서 보면 할아버지께서 자손들을 죽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제가 어머니께 배웠던 무속에 왔는 이 길에서 봤을 때는 할아버지의 형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할아버지를 잡으러 왔는 저승사자. 그 애군이 이 집안에 벌을 퍼뜨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십니다. 절대 내 할아버지가 손주 죽이러 오지는 않거든요. 누가 지 아들을 잡으러 오고 누가 지 손주를 잡으러 오고 그 어른을 데려가는 사자가 그 어른으로 그대로 모습으로 나타나요. 오해했어요. 그 지금까지. 자손들도 사실 오해할 수 네, 있잖아요. 오해. 사실은 아니다. 무속 신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잘못된 오해를 쌓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풀기 위해서 좀 신경 쓰신 분들이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무속에 대한 편견을 좀 깨고 싶어요. 무당 이러면 괜히 우쭐 이래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갔다 오면 뭐가 붙어올 거고 무당네 집에 가면 밥도 먹으려고 그러면 그런데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복을 입고 구시 행위가 시작이 될 때는 무당이 맞아요. 한복을 벗고 일반 사복을 딱 갈아입으면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일반. 신이 24시간 내 몸에 와 있는 거가 아니고 어떠하게 불러야 신이 오는 거고 뭐 여러 말이 많아서 무당의 말이 좀 안 좋게도 많이 돌지만 이 편견을 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파묘를 하면서 무당이 한 역할 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네. 봉길이 법사가 한 역할 했고 뭐 지간이 한 역할 했고 장의사가 한 역할 했잖아요. 네, 네. 그게 다 무당 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무당이라는 게 단 하나 이 신을 모셨다는 것 때문에 어디 가면 떳떳하게 못 나타나는 거.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당당해요. 우리나라에서 실은 가장 많은 종교의 비율이 기독교잖아요. 근데 실은 기독교인들이 신점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많아요. 그게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제가 접해보지 않고 제가 느껴보지 않고 걸어보지 않는 얘기는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고 제가 체험했고 그거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점을 봤는데 제가 아버지가 십자가를 짊어졌다. 왜 여기 오셨냐 회개하고 오세요 그랬어요. 잠시만 죄를 짓겠다고 알리고 오시라. 상담을 받고 가실 때도 회개합니다 하고 가세요. 괜찮을 겁니다. 왜? 신앙은 자유예요. 어떤 신앙을 믿든 진실하게만 믿으면 그 신앙이 최고예요. 간절하게만 내 마음에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준다. 저는 교회도 많이 인도를 해요. 상담을 하러 오면 당신은 무속 쪽에 절대 안 맞는다. 차라리 기독교로 가서 당신 빠져들어라. 저는 절에도 많이 보내고 해요.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무당이든 무당도 사람입니다. 사람. 맞습니다. 나는 나중에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또 뭐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무당요 이래요. 왜? 내가 무당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뭐 영화에서 보면은 어린 무당이 닭 죽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도 나오고 하는데 실제 어린 분들이 하실 때도 좀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는지. 그렇죠. 왜냐면 닭도 하나의 산생명이잖아요. 봉길이가 어떠한 귀신이 씌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귀신이 뛰쳐나오면 이 닭은 죽는 닭이잖아요. 저희들도 대수대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아파. 병원에 가도 병 증상이 안 나와. 근데 자꾸 죽어가. 그러면 대수대명이라는 구슬을 해요. 원인 대신 속옷 옷에다가 이름 생기 다 쓰고 이제 거기다 이제 쓰는 부적이 있어요. 닭에다 싸서 닭을 이렇게 슬금슬금하게 7몇 개를 묶어요. 닭이 원래요 잘 안 죽어요. 시골에서 닭 목을 딱 자르면 닭 목은 저가 있는데 움직이죠. 막 뛰댕기잖아 그죠? 근데 우리 손가락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갈 정도로 헐승하게 묶어도 닭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려요. 이 닭이 대신 가는 죽을 거야. 사람 대신 가는 거지. 파묘 영화에서 닭을 갖다 놔놓고 나이 어린 무당이 얘는 안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봉길이가 살려면 야가 죽어야 되는데 참으로 불쌍하다 안 죽이고 싶다 이 뜻이겠지. 곡성 보면은 황정민 분이 수호신인 상대방에게 주술을 했다가 갑자기 코피를 막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해석을 보니까 이게 누군가에게 살을 날렸을 때 안 먹히면은 내가 받는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적인 상상이. 영화적인 영화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구슬을 하다가 한 번씩 코피도 나오고 쓰러지기도 해요. 근데 가루 진짜로 벌전을 맞아서 쓰러졌다면 못 살아요. 그리고 진짜 벌전을 맞아서 피를 그렇게 토하면 이미 안에는 다 터졌다고 봐야 돼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일본 영화 한 편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한국에 개봉한 영화인데 온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여기서 보면 악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한일 무당들이 이제 합심해서 굿을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합동굿이라는 건데 실제로 한국 무당과 일본 무당이 같이 이렇게 합동굿을 하고 아주 가끔 해요. 한국 무당은 한국식으로 신을 감아서 행위를 하고 일본 무당은 일본식으로 신을 감아요. 그렇게 구슬해서 중간 통역사가 이제 있으면서 어떻다 이렇게 해갖고 마무리를 지어서 보내는 구슬하죠. 콜라보 전략 같은 어떤 콜라보. 파묘가 500만 이렇게 막 갈 때부터 굉장히 많이 연락도 받으셨을 것 같고 뭔가 실제로 어떤 변화가 영화 흥행으로 좀 달라지셨는지 전화 예약하면 뭐 1년 기다려야 된다든지 파묘가 개봉되고 나서 달라진 거는 구독자가 많이 올라가요. 너무 부러운데요 그거는. 거의 한 10일에 뭐 한 100명 올라갈까 말까인데 네. 지금은 하루에 100명씩 올라가요. 아, 파묘가 되면서 예약 전화가 엄청 오는 것 같은데 이다영이가 많이 따돌리는 거야. 아니 제가 이제 예약 담당자인데 전화가 오면 보통은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 스케줄을 다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근데 저희가 그전에는 좀 편안했다가 막 갑자기 붐이라기보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원래 한 달 반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원래 한 달 반. 원래 원래 한 한 달 달 반. 반은 기다려 주셔야 되는 일정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파묘가 더 플러스 된 거죠. 달라진 것도 또 하나 있어요. 전화를 하면은 무조건 파묘 잘 받습니다. 선생님 일본 프로젝트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모르겠지만 또 컨설팅 의뢰 받으셨다고 들은 거예요. 정말 세계로 나가실 것 같은데. K 컨설팅. 저는 MG 무당이라는 말이 MG가 뭐야?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네. 왜냐면 어머니 세대는 정말
정말 높은 윗세대의 정말 고전적인 어른들이시고 저는 약간 중간에 걸쳐 있고 저보다 조금 더 밑에 이제 막 커올라 오시는 분들이 MZ라고 좀 더 가까이 보여지거든요. MG 무당이라는 단어나 무당에 약간 화려하고 악기 소리 막 화려하고 막 춤추고 이런 모습들이 혹여 너무 화려한 모습만 비춰져서 부업에 대한 가벼운 마음이 드실까봐 사실 조금 걱정 아닌 걱정도 돼요. 혹시나 그런 가벼운 마음이 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 참 감사한 게 이 파묘 영화가 나오면서 댓글을 달면서 좋은 말도 하지만 나쁜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뭐 파묘 왔는데 이건 좀 안 좋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댓글이나 부정적인 시선도 있을 텐데 파묘란 영화가 진짜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무속 신앙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셔서 파묘를 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하림 할머니가 선생님인 것 같았는데 선생님 정말 맞죠? 관심도 많이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무속이라는 게 그냥 무당들이 나와서 막 피 묻히고 칼 들고 춤추고 어느 집안을 저주하고 저주받아서 내가 막 피 흘려 쓰러져 죽고 이런 무당이 아닌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하림이는 그날 대살구슬하면서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킨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무당을 보여줬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무당의 본질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엄청 잘하셨어요. 볼 수 저희도 있겠네요. 그 물어봐요. 어. 이 굿은 뭐가 다르냐 하는데 미디어에서는 되게 공격적인 굿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김공 배우 했는 그 굿은 수비수의 굿이에요. 지켜주는 수호자. 지켜주는 수호자. 네, 네. 그게 정말 무당이거든요. 어머니께서 40년을 지켜오신 무당의 본질인데 그걸 보여준 파묘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파묘가 되게 중요하고 저희의 이번 영상이 중요할 거예요. 많이 뿌려주세요, 저희 영상. 파묘 이 영화를 찍으시면서 감독님들도 그리고 배우님들도 그렇고 여러 스태프분들도 너무너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생하시니까 파묘 하나뿐만 아니고 어떤 영화라도 참 노고가 많고 수고가 많고 노력을 엄청 하시는구나를 느끼시면서 영화를 보면 아마 좀 더 재밌게 빠져들어가지 않을까. 선생님 정말 영화인 같으세요. 약간 시상식에서 말씀하신 아니. 영화인 같으세요. 무속 계통에서 좋은 기운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무속 생활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지금 요즘에 연락도 많으실 텐데 저희 지식살롱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오늘 여러 가지 한과 질문 모든 거 풀어서 감사합니다. 지식살롱 또 봐요. 감사합니다. 파묘 천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